이제 완성본이라는 시트를 보시면 우리는 요거를 만들어야 되죠. 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자, 그래서 실전 응용 문제에다가 제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검은색 이런 거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부터 보여드리면, 그냥 A 옆에 있는 이 교차점 선택하신 다음에 색깔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정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게 디자인 쪽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표들을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영역을 쭉 잡고, 제가 이번에는 색깔이 좀 잘 보이게 셀 서식창 컨트롤 숫자 1 누른 후에 색을 뭐 노란색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데이터 입력하면 이 앞에 내용이 완성이 되겠죠. 이해가 되었을까요? 절대 차트가 어려운 거다,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백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 뿐인데, 실제로 차트보다 더 많이 쓰이는 건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안내를 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완성본을 하나씩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기에 셀 서식이 들어가 있죠? 요 셀 서식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개 선택한 다음에 셀 서식창,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입력하는 방법은 먼저 대괄호를 입력하고 녹색 대괄호 닫고, 그 다음에 미음 한자 눌러주신 다음에 먼저 정삼각형 색칠한 걸 넣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샵, 콤마, 샵샵 0. 그 다음에 언더바나 다시 하나를 해주면 띄어쓰기까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넣는 구분자죠.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는 양수와 0, 두 번째는 음수를 인지하는 시스템이 되죠. 음수는 아까 보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강, 또 미음 한자에 역삼각형, 샵, 콤마, 샵샵 0이라는 걸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또 구분자를 넣으면 첫 번째는 양수, 두 번째는 음수, 세 번째는 0을 인지한 시스템으로 바뀌죠. 0은 저는 보통 이렇게 010 다시 할 때 다시를 넣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완성본이랑 비교를 하면 똑같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계속해서 이 데이터 페이지 이동은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고, 오른쪽에 차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차트는 COUELEHA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2012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완성을 해왔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데이터 탭이라는 곳에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12년, 11년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12년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차트를 만드시려면 항상 크로스 탭. 자, 크로스 탭을 만드실 때는 항상 여기 첫 번째 셀이 비어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크로스 탭 만들 때도 꽉 차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셀을 비어있게 해준 상태에서 차트를 잡아주시고, 삽입 탭. 추천 차트를 누르면은 첫 번째가 선택한 상태로 확인 누를게요. 자, 그리고 이거를 넓혀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차트처럼 만들려면 저는 아주 차트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엑셀에서 만들어 놓은 차트 스타일을 많이 썼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바로 디자인 탭에 요거 화살표 버튼 클릭하면 전체 디자인이 뜨거든요. 여기서 검은색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색깔이 조금 다르죠. 색깔은요, 차트 선택한 상태에서 디자인, 그다음에 여기에 색 변경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마음에 드는 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완성본이랑 똑같죠. 자, 근데 완성본에는 이런 꼭지점에 점들이 찍혀 있네요. 표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표식을 만드는 방법은, 자, 차트, 내가 적용할 차트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우클릭, 차트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눌러주시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선, 표식, 첫 번째 버튼이 채우기 및 선입니다. 채우기 및 선 앞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선 표식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표식 클릭해 주시고, 첫 번째 표식 옵션 풀어주시고 자동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표시가 됩니다. 나머지 데이터들도 선택하고 표식 옵션 자동, 초록색도 표식 옵션 자동 이렇게 해주시면 다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축값이죠. 축값을 수동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축값을 선택하면 축 옵션을 보면, 네, 여기에 축 옵션이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이제 이거를 내가 3천만 원
하나, 둘, 셋, 넷까지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도 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입력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300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표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차트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은 게 앞에 완성본이랑 똑같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트 제목을 정말 차트 제목으로 쓰는 경우보다는 이런 식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저는 보통 많이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 제목을 바꿔주시면 이 차트가 어떤 내용인지 훨씬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계속해서 또 전년 대비란 탭 해보도록 할게요. 전년 대비는 현재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져 있네요. 자, 먼저 데이터를 찾아보면 여기에 전년 대비가 완성이 되어 있죠. 자, 요거 이렇게 쭉 잡아주시고, 자, 근데 이번에는 아까랑 좀 다르게 크로스탭 형태가 아니죠. 크로스탭 형태가 아니죠. 크로스탭 형태가 아니어도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차트를 배울 때는 크로스탭 형태로 하시는 걸 권장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 꼭 100% 크로스탭이 아니어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크로스탭이 아닌 경우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데이터를 잡아봤고 똑같이 슈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또 하나의 차트가 완성이 됐죠. 이건 지우고요. 이전에 했던 건. 자, 그리고 완성본을 다시 한번 보고 또 데이터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디자인 탭에서 검은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차트 안에 있는 이 데이터를 클릭하고 우클릭을 하면요. 이런 채우기를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우기를 각각 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조금 더 추가해 봤고, 자, 그리고 똑같이 서식 탭을 클릭하면 이 도형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뽁뽁뽁뽁 나오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형 효과 기본 설정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완성하고 이거를 복사해서 실전 응용모에다 붙여주고 데이터를 줄여준 다음에 칸이 너무 좁으니까 굳이 이 범례를 삭제, 보조 눈금선을 보이지 않게 선택하고 딜리트 버튼 누르면 바로 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완성본에 보시면 요 숫자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했죠. 우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디자인 탭에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이 있거든요. 여기서 바깥쪽 끝에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셀을 선택하면 여기에 보시면 똑같이 오른쪽에 보시면 서식도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텍스트 옵션에서 여기서 텍스트 옵션에서 바꿔주기가 있는데 잠깐만요. 그죠? 하나만 선택을 하고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그러면 여기에 표시 형식이라고 뜨거든요. 데이터 레이블 옵션에서 레이블 서식에서 여기서 똑같이 사용자 지정 그리고 제가 아까 입력했던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넓혀주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그럼 완성본처럼 똑같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브랜드별 달성률. 여기에는 조금 더 디자인 요소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완성본을 보면요. 이 차트가 나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차트가 왜 디자인적 요소인지 이거를 보면 느끼실 겁니다. 이거는요. 삽입에서 제가 도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얀색 배경 해주고 자 이거를 도형 효과를 이런 식으로 줘서 이렇게 세 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여기에 차트를 덮어 씌워서 조금 더 시각적인 효과를 더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거를 맞춰주면 되겠죠. 혹은 뒤에 있는 그림을 맞춰줘도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완성한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차트를 만드신 다음에 이 도형만 추가해서 이거를 이제 100%에 맞춰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100%에 맞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겁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차트는 정말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효율표. 요거는요 현재 실전 문제 없지만 요건 어떤 내용이냐면 삽입 탭에서 스파크라인이라는 기능이거든요. 스파크라인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서 표현하는데 이 차트를 하나의 셀에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스파크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먼저 적용할 셀을 선택해 주세요. 이 스파크라인을 적용할 셀. 그 다음에 아까 만든 거는 요 열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범위는 요거 차트 범위랑 똑같습니다. 잡아주시고 스파크라인 배치할 위치는 여기 나 적용해 주기로 했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표시를 뭐 다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서 이제 색깔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낮은 점은 또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잡고 컨트롤 D를 해주면 나머지 표식도 완성이 됩니다. 차트를 말고 차트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셀에 집어넣는 기능이 스파크라인이다. 요거까지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클릭 시 페이지 이동, 즉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데이터 공유 시트로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거 이제 크게 더 많이 쓰기 시작하면 대시보드라는 기능 아시죠? 대시보드라는 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럴 때 요 버튼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시보드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 하나 방법을 보여드리면 삽입 탭에서 그냥 하나의 도형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버튼이라고 데이터도 입력을 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버튼에 입력을 하고, 이거를 뭐 가운데 정렬까지 쭉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버튼에 똑같이 서식에다가 좀 더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버튼 느낌 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죠.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을 선택한 상태로 우클릭을 하면 가운데쯤 보시면 하이퍼링크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하이퍼링크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동할 시트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현재 문서에서 우리는 이 데이터 공유라는 걸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누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버튼 눌렀던 거 취소한 다음에 버튼을 마우스 오버 하시면 이렇게 손가락 버튼으로 바뀝니다. 자, 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데이터 공유로 이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버튼을 만들어서 조금 프로그램화 시키는 걸 이제 대시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차트 디자인적 내용을 모두 맞춰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리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적 요소입니다. 삽입은요. 제가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 삽입은 디자인적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따라 하시면 된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디자인적 요소를 여기다가 계속해서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큰 응용 방법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좋은 시각화 스킬을 여러 가지 이렇게 탑재해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서 조금 후딱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는데, 혹시라도 이 차트 영상을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안하게 원하시는 차트, 원하시는 디자인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마음껏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뵐게요.